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5살 여자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지네요. 그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알콩달콩 웃으면서 없이 살아도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올 거고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런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걸까요? 사랑을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너무 서운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위로도 받고 싶어 용기 내 적어보겠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이 사연을 듣게 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즐겨보시는 곳이라 분명 자기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댓글도 몇 번 적는 거 봤는데 분명 자기 생각은 다르다고 반대의 답글을 적을지도 모르죠. 남편과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머님과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어머님은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재산의 경우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어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둔 다가구 주택 건물을 한 채 가지고 계시며 저희는 그냥 평범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정년은 안 되셔서 일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어머니는 집안일 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일반 회사원입니다. 아무래도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좋은 만남 가지고 있었고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보니 불만이 많으신 어머님은 처음에 반대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았던 저희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에 세를 내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가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어머님이 적당한 선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가 많이 된 상태인데 그에 비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 가격의 절반으로 집을 내주셨어요. 비록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국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청약 통장을 늦게 만든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건물에 저희 신혼집이 마련이 되었고 둘이 살기에 적당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든 좋잖아요. 이것저것 들여놓을 것도 많았었고 신혼집 꾸미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해서 문제되는 건 다 고쳐주셨어요. 도배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충 신혼집 정리된 것 같으니까 올라와서 저녁은 같이 먹도록 해라. 한 건물에 사는데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니?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직 많은데 이럴 때 알아가야지.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근에 일이 좀 힘든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나도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잘 챙겨주지 못하니 네가 신경 써야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하는 거야. 내 입에서 듣기 싫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웬만해서 내가 시키는 건 다 했으면 한다. 그렇다고 너한테 힘든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닐 테니 부담 가지지 말고 이따가 같이 올라와라. 내가 둘한테 할 말도 있으니까. 남편보다 항상 제가 먼저 퇴근을 하는데요. 그날도 신혼집이 거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셨고 들어오셔서 집을 둘러보셨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해둔 신혼집을 보시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웬만해서 저녁을 함께 먹길 바라셨어요. 그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어머님과 자주 마주할 날이 많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어머님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시길래 두 팔 걷고 일손 도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한동안 어머님과 같이 지내던 집이라 그런지 상당히 편해 보였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퇴근해서 피곤한 듯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음식 재료를 전부 건네주시더니 그래도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인데 음식 솜씨 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준비된 재료의 요리를 알려주시곤 기대한다며 웃으시면서 남편이 있는 소파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순간 멍했죠. 분명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방에서 나오셔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며 음식 준비했어요. 나름 자신 있는 메뉴였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음식 메뉴는 갈비찜과 미역국 그리고 잡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생선구이까지 준비하라고 냉장고에서 꺼내주셨어요. 생각보다 음식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눈치가 보였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기다려주셨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잠시 물 좀 마시겠다며 주방으로 들어와서는 걱정되는지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여기에서 남편 손을 빌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게 힘들지 않아? 나도 어머니랑 같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파에 앉으셔서 당황하긴 했거든. 오늘이 아무래도 결혼하고 처음 같이 하는 식사 자리라 당신 음식 솜씨를 보고 싶으셨나 봐. 내가 채소라도 다듬는 거 도와줄까? 그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야.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야. 도와주지 마. 금방 끝나. 최대한 빨리 준비할 테니까 들어가 있어. 괜히 와서 이것저것 만지면 어머님이 좋게 안 볼 거야. 그냥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괜히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나만 피곤해지니까 들어가 있어. 내가 어머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고 싶다면 내 말 듣고 눈치 보지 말고 기다려줘. 금방 끝낼게.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된 눈빛을 보냈고 목 끝까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는 순간 분명 어머님한테 혼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혼자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분명 TV를 보고 계셨지만 두 귀는 주방을 향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살벌한 기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음식을 준비해서 한상 차렸고 어머님과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꺼낸 말에 너무 당황했고 분명 반대로 말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 남편을 시켰다면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 끝이 났을 거란 생각이 번쩍 들었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어머님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엄마, 려운이가 한 음식 정말 맛있지 않아? 요리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네. 자기야, 잘 먹을게. 음식 맛은 괜찮네. 그런데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내가 세아가 음식 솜씨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오늘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소 다듬는 건 호식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이런 건 말 안 해도 네가 도와줬어야지. 거봐, 우리 엄마 그렇게 팍팍한 분 아니라니까. 내가 도와줄 걸 그랬나 보다. 다음에 음식 준비할 때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래, 이럴 때 네가 나서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거지. 마누라 힘든 거 알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싸움 난다. 어머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해 엄청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은 앞으로도 저 혼자 음식 준비하길 원한다는 걸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오래 머물다간 둘 중 하나는 남아나지 않을 게 안 봐도 뻔했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잠시 동안 서로 대화하고 저희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배도 새로 했지만 항상 느끼는 게 반지하만의 쿰쿰한 냄새가 문을 열면 제 코 속으로 들어왔고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더 그런 것 같아 남편에게 말해 대출을 받더라도 조만간 이사를 가는 거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받기를 꺼려 했어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 잘 수 있는 집 하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하지 않고 이사를 가길 원했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는 남편에게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저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셨고 저희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으라고 주셨나 보다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남편 출근 전에 챙겨 먹여야 한다며 금방 속 쓰려 한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때 좀 서운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식구인데 남편 먹을 것만 챙겨주시고 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시는 게 마음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거나 어떤 상황에서 어머님은 항상 자기 아들을 챙겨주셨고 그런 모습들이 불편했어요. 챙겨주는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나는 네가 싫으니 뭐든지 받아먹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느낌을 주셨고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 숟가락이라도 뜰까봐 그러는 건지 남편이 죽 한 그릇 다 비울 때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느낌들과 난감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싫어졌고 셋이 모여 술자리를 하게 된 날 결국 제가 서운했던 감정을 어머님한테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도 죽 좋아하고요. 그리고 왜 맨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저 혼자 왜 모든 음식을 해결해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제 음식 솜씨를 보고 싶어 혼자 하라고 시킨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저 혼자만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퇴근하자마자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음식 재료 사오기도 바쁘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 서운함과 상처로 다가와요. 제 마음 이해하고 계시죠? 너 술이 좀 과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풀린 눈을 흘기며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너희들 밥까지 차려 떠먹여줘야 하는 거니? 당연히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걸 꿍하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며 나한테 대들면 내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빌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어디서 시애미를 잡아먹으려 들고 있어?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저 취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서운했던 거 얘기한 것 뿐이에요. 어머님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웃으면서 따뜻한 말만 하시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명령하시고 강압적인 행동 보이시고는 지금 어머님은 아닌 척 억울한 척 하시는데 그게 더 이중적이세요. 누가 있든 없든 항상 한결같이 대해주셔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어머님과 결국 한바탕 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난감해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편 들어줬다가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상처받을까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두고 보는 게 괴로웠는지 그만들 하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더 이상 어머님과 말 섞고 싶지 않아 인사하고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님의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해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시켜줬더니만 시애미를 그동안 정말 만만하게 봤다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킬 거라며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무서운 말투로 현관 밖으로 나가는 저에게 충고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요. 서운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머님이 어른이면 침착하게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한 건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알아주지 않고 되레 싫은 소리, 쓴소리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고 남편만 챙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근을 주며 채찍을 써야 말을 듣죠. 채찍만 쓰니 누가 말을 듣겠어요. 결국 어머님과 냉전 상태가 되었고 한동안 어머님과 마주치지 않게 피하며 지냈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신중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서로 맞으면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며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적당한 집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때마침 괜찮은 집 하나가 나왔고 어머님 집이랑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계약을 하기 위해 보증금을 빼달라고 어머님에게 말을 했는데 자기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 결정했다며 절대 빼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같이 사는 건 더욱더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남편과 제 생각이 같아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었죠. 뭔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몸에 이상 반응을 느끼게 되었고 타이밍도 참 좋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머님과 기분 좋지 않은 감정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고 울렁거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자 혹시 몰라 검사한 결과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뒤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뭐 임신? 당신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확실히 좋긴 하겠네.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몸 관리에나 신경 쓰도록 해. 임신까지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무리해서라도 대출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보자. 남편의 확실한 대답에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임신 소식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정에서는 금전적으로 부족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고 저희는 그 조건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였고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냐며 다른 사람 계약하면 바로 보증금 빼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일주일에 한 두 팀 정도는 집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마음이 급했던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하루하루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었는지 임신 중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고
잦은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안 좋아지는 몸 상태 때문에 당분간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사정을 얘기했고, 그렇게 출산하고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출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무리 저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한들 그래도 며느리 임신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님까지 신경이 쓰인다는 게 저에겐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어머님과 마주할 때면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관계 회복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살갑게 대해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를 괴롭힐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잤냐? 내가 몇 번을 초인종 눌렀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이제 문도 열어주기 싫은 거니? 비켜봐라, 좀 들어가게. 너 회사도 출산할 때까지 쉬기로 했으면 집에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놀고 먹을 텐데 살만 찌울 거 아냐? 너 지금 몸 상태를 봐라. 임신 초기 때와 다르게 먹기만 하니까 몸무게가 엄청 늘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 살 좀 빼주게 하려고 일거리 좀 가지고 왔다. 가뜩이나 둘이 맞벌이해도 부족한데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것도 거부하는데 식비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너처럼 편히 살려고 하면 앞날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겠니? 앞으로 아기한테 들어가야 할 돈도 엄청 많을 텐데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 고생 덜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일부터 부업해라. 알겠지? 부업이요? 지금 온몸이 퉁퉁 부어서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쉬고 있는 거예요. 두통도 심하고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무슨 부업이에요.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출산하고 바로 일 시작하려고 남편과 벌써 계획 다 해놨는데 어머님이 모든 걸 다 개입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주시는 거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의 말은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은 듣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올라갔는지 두통이 더욱더 심해졌고 어머님이 나가시자마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쉬어도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결국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몸 상태는 임신 중독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류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라며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한다며 심각해질 경우 조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말에 너무나 충격이었고 자칫하면 태아와 산모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해질 경우 아이를 분만해야 한다고 결정하셨어요. 결국 계속해서 입원을 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전체 산모의 15% 정도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매년 5만 명 이상의 산모가 세상을 떠나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다시 한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인식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입원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남편이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머님은 그런 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병원에 들어오셔서는 의사 선생님께 그냥 바로 분만 처리하자며 병원비가 아깝다는 말을 대놓고 하셨어요. 병원에는 저만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남편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뒤늦게 오셔서는 한다는 말이 제 걱정이 우선이 아니라 병원비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니 부모님도 상당히 화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빨리 조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제 딸에게 할 말인가요?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요?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그리고 하루라도 늦게 나와야 아이 문제없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걸 왜 사돈이 관여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원비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 여기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너희 사돈 지금 보니까 아주 못돼 먹었구나. 돈도 지뿔 없는 집안이 병원비 감당되겠어요? 하루살이 인생 아니세요? 아들, 내가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 이래서 싫다고 말한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프다니까. 제가 저렇게 누워있는 것도 다 자기들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잘 먹고 잘 살았어 봐라. 그럼 이렇게 병원 신세 지지도 않지. 못 사는 사람들이 말은 또 왜 이리 많은 거야? 그러다 배 꺼지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밥값은 아끼셔야죠. 어찌된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이라니까. 저런 집안이랑 결혼시킨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희는 너무 놀랐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배에 통증이 심해져 고통스러워 뒹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까지 피해를 보고 말았어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 저희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죠.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이 죄송하다는 말에도 아무런 답도 안 해주셨어요. 서로가 위태로운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주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아이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밖의 일들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수술 잘 받으라며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저는 출산을 한 상태였고 다행히도 아이 또한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산이라서 어느 정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둘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출산이 되고 차후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를 하고 싶었는지 어머님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처리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지고 계신 돈으로 집을 따로 알아봐 준다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몸 회복이 상당히 빨랐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아이도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가 무사해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라서 그런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남편이 신경 써서 닦아봐도 곰팡이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기관지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어머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무슨 곰팡이냐고 집에 들어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곰팡이잖아. 하다하다 곰팡이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다. 아기 태어났다고 아주 쇼를 하는구만. 아직 심각한 건 아니니 그냥 살도록 해라. 너희 어차피 이사갈 마음 있는 거 아니었어? 집 나가면 그때 올수리 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참고 살아. 문을 닫고 살지 말고 환기를 시키라고.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기지. 어머님, 환기 매일 시키며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때는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반지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이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제 막 아이 태어났는데 곰팡이가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어머님 손자예요. 돈보다 손자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어머님과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해서 다투는 거 저도 싫어요.
앞으로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함께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은 듣고 싶지 않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돈 순환이 끊기는 게 싫다며 다음 사람이 계약해야 무조건 빼줄 수 있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고 집이 나가면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아이도 봐야 해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기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나온 말이라 어머님의 신기를 건드렸는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은 제 몸에 손을 대셨고 아이가 옆에 누워 있는데도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머리를 잡고 흔들며 화를 내시는데 발밑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라고 어머님에게 사정을 해도 벌써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친정 엄마가 도와주려고 집에 들어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엄마가 달려와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디면서 아이의 팔을 밟으면서 미끄러졌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진정이 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주기도 꽉 채우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 몸도 약한데 무작정 돌진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아이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집안을 보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곤 경악을 했고 몸을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엄마는 정신 차리라며 저와 아이를 급하게 남편 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팔에 깁스를 해야 했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였어요. 엄마는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며 아빠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국 경찰까지 동원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결국 소송까지 진행이 돼서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인연 끊고 살겠다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막말을 퍼붓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빠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아이에 대한 전적인 치료비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고 모든 판결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결로도 많고 도배를 계속해서 곰팡이를 막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결국 자금 융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른 곳에 눈을 돌려 동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 것 같았어요. 동업자는 잠적한 상태 같았습니다.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죠.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두 자기 업보라며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씁쓸해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은 없지만 분명 제 사연은 보고 계실 것 같아 한마디 할게요.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자신이 잘못한 선택이니 충분히 뉘우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찾아오지 마시고요.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머님이 잘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